실에 1인 시위와 관련된 피켓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피켓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서초동에 오시면 제 사무실에 들리시면 드리겠습니다. 좀 한 30분 하시다가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한 8개 있으니까요. 이보다 더 큰 1인 시위는 원래 집시법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시법 규율 대상이 아니고요. 정태선님 감사합니다. 다수인의 회합이 집회 시위의 우선 요소이기 때문에 1인 시위는 원칙상 집시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닌데 이게 다른 법령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형법적으로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려드리려고 지금 다시 켰습니다. 이제 피켓, 어깨띠, 구호, 제창 내용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1인 시위하는 장소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돼요.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연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한테 불어봐라 문재양 이렇게 하면은 또 모욕으로 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에 대한 불어 발음을 얘기한 겁니다. 문재앙이라고 한 것은 그래서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핸드마이크를 이용하거나 큰 소리를 떠드는 경우에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21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 박주현 변호사 TV를 했던 이유는요. 그나마 여기 업로드한 부분은 이게 다시 노딱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박주현 변호사 여기 보면 계속 12,600으로 지금 계속 고정적인데 여기는 그냥 실시간 스트리밍 하면은 무조건 노딱을 해버려 가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싶더라고요. 다시 검토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달라졌는데 어쨌든 이게 블랙리스트에 된다는 건 좀 새로운 일입니다. 그때 5일 만에 10,000명 되고 나서 장난이 한 10만 명 금방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방해 공작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건 그럴 수도 있죠. 경범죄 처벌법과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지금 경범죄 3조 1항 21호죠. 여기를 원래 이거를 딱 했어야 되는데 (3조 1항 21호)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나? 경범죄 처벌법은 솔직히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긴 한데 이제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확성기 등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얼마냐?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형으로 처한다.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고 그래서 경범죄는 솔직히 좀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돌이나 오물 등 시위용품을 사람이나 건물에게 투척하는 경우는 당연히 안 되겠죠. 폭행이나 재물손괴 등이 되고 경범죄 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레인이나 건물 옥상, 공개된 국가지정 문화재 위에 올라가 시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시위를 하더라도 그 1인 시위의 장소가 공개된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은 건조물 침입죄로 걸 수도 있다라는 점, 그거를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건조물 침입죄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지금 사실은 전대협 친구들도 건조물 침입죄로 지금 걸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걸 수도 있다. 얘들은 그렇게 악독한 놈들이다. 그런 것도 이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방해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위계 위력에 해당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이제 올라가 시위를 했기 때문에 위력 정도로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알몸 시위를 하지는 않겠죠. 알몸 시위를 하지는 않겠죠. 알몸 시위를 하게 되면 이제 공면 음란죄가 되고, 군복 착용 시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이런 법에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핸드 마이크를 이용하는 큰 소리를 떠드는 경우에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정도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적당히 소리 내시면 됩니다. 고함 땡땡 지르지 않으시면은 괜찮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음치면 잡아갈 수도 있죠. 우룡이는 뭐 문제가 될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룡이가 뭐 놀랐다 이렇게 해가지고 협박으로 또 고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사람들 뭐 무혐의 나겠죠. 네. 문화입니다. 문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화는 집시법의 규율 대상에 그 예외가 됩니다. 예외가 그 5조부터 12조까지인가 몇 조까지인가 적용이 배제가 돼요.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릴레이 시위 있죠. 이 릴레이 시위, 그 좌파 예술인들이 많이 했던 건데, 이 릴레이 시위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동시간대에 같이 모여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간대별로 한 명씩 피켓을 들고 있었을 뿐 2명 이상이 동시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집회는 2명 이상을 요건으로 하거든요. 2명 이상을. 그렇기 때문에 릴레이 시위는 집시법의 규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관상 1인 시위가 있습니다. 외관상이라는 말은 이제 1인 시위 같지만 1인 시위가 아닌 것이 있고요. 이 혼합 1인 시위는 이 다수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1인 시위인 거를 얘기를 합니다. 다수가 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사실상 1인 시위고요. 이 릴레이 인간 띄기는 1인 시위인 것 같지만 이거는 집회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인간 띄기의 경우에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 사전 계획한 역할 분담에 따라 다수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집시법의 규율 대상인데, 이 경우에는 1인 시위에 해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공동의 의사가 있는 거죠. 결국 사전 계획한 연합 분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 시위라 해도 피켓이 같거나 비슷하거나 이러면은 이게 공동으로 한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집시법 규율 대상이 돼서 형사기권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혼합 1인 시위죠. 다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이는 다 개별적으로 1인 시위로 봐요. 개별적으로 1인 시위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1인 시위이기 때문에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시위 목적이 포괄적으로 동일하고 1인 시위자 상호 간에 공동인식을 갖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집시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소파 개정 국민행동과 국가미사일 방어 저지 공대위, 이런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공동목적 아래 행해진 행위로 봐서 집시법의 규율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회 시위를 할 경우에도, 1인 시위를 할 경우에도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 피켓이 좀 달라야 돼요. 비슷한 거면은 이 공동의사가 있다, 공동인식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인 시위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시위를 하더라도 진짜 1인 시위여야지, 이게 비슷한 사람이거나 상호간 공동 의사 연락이 있었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뭐 딱 했는데 핸드폰 포렌식을 했더니 단톡창이 떴다, 이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놓는 거 경범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제일 걸리는 게 전단지랑 진로방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 경범죄 처벌법은 제대로 보지 않으면은 변호사들도 잘 모릅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서로가 이런 것들을
경범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처벌은 아주 경미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처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최대한 경찰들한테 순수하게 응하지 마십시오. 순수하게 응하면 그게 오히려 더 불리한 증거가 돼서 뭐라도 트집을 잡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순차적 교대 1인 시위 이런 경우에도 집회가 아니다 라고 보입니다. 판례는 과도한 형식 논리에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순차적 교대 1인 시위는 1인 시위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들 참여연대거든요. 참여연대 피켓 시위자를 연행한 경우에 국가 배상 판결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시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연행을 한 경우에는 이 불법 체포 감금이 형사처벌도 되고요. 형사처벌도 되고 국가 배상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따지고 입건되면 고발하고 고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은 좀 덜 지루하죠. 저번에 한번 강의를 쭉 하려고 했더니 너무 지루해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1인 시위와 관련된 부분만 제가 이렇게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렸는데 어쨌든 이 집회는 되게 중요해요. 저희 경찰 상대로 강의했던 강의안이었습니다. 강의안 중에 일부였는데요. 이 위반 유형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따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름 쫙쫙 정리해가지고 이게 형량 이런 거 있죠. 형량 구류 이렇게 다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의사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덜 받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집시법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은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제대로 정리해가지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발 지루하지 않습니까? 천천히 설명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법을 다 지키면서 지금 부정선거 시위하라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지금 사실 저항권의 순간이 왔습니다. 저항권의 순간이 왔는데 그래도 법을 알면은 덜 당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되게 용감하신 분들도 많고 당당하신 분들도 많지만 또 많은 분들은 이런데 처음 나서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우파는 젊을 때 공부하고 나이 들어서 대물을 배우다 보니까 저 좌파들처럼 뻔뻔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찰들이 이렇게 막 찝쩍거리거나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당황해가지고 패닉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우파 유죄, 좌파 무죄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솔직히 법으로 해결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대로 하려면은 이들의 본질은 사실 법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당당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다. 그 의미에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결코 순둥이가 되거나 순수하게 법 하는 거는 전 반대합니다. 오늘 또 시위에서 유승수 변호사님 좀 순진한 소리를 하셨는데 지금 순진한 상황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국가 권력이 부정선거로 됐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파생되는 거는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하게 온갖 불법을 자행하겠죠.
지금 뭐 윤석열이를 마비시키고 울산 뭐 불법 선거 개입이라든지 뭐 드루킹이라든지 뭐 각종 영장에 있어서의 그 개입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사법농단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이 어느 정도 이렇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은 더 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기본 정보고요. 좀 더 많이 알면은 훨씬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당하십시오. 저는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우리는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죠.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서로 뭔가 부당한 공권력이 들어와서 잠깐 움찔할지라도 그 순간 움찔하지 마시고 태연하게 당신 뭐냐 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